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본위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직원들한테는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했습니다. 텅텅 빈 천사를 짓느라고 170억 원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들여다봤더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2년 넘게 특별 공급 확인서를 발급해 준 건데요. 그 확인서로 관평원 직원 절반 이상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그럽니다. 김치, 이제 함부로 먹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옷을 벗은 한 남성이 김치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 수입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 검사를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신이아가 검출됐습니다. 여신이아는 저온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으로 설사와 복통, 두통 등을 일으킵니다. 한 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도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조사의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보유세와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달 들어서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매매 대신에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건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가도 시세 수준에서 내리지 않아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을 노린 신종 카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만 써도 사은품을 주겠다고 유혹한 후 기존의 카드를 받아내 몰래 결제하는 수법인데요. 알림 문자도 오지 않고 또 결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알 수 있어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또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운전자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5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3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받은 사람은 전날보다 10,000명 늘어서 모두 375만 명이 됐고요. 2차 누적 신규 접종자는 118만 명에 이릅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제주도가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천둥, 벼락, 또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안전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최저기온 14도에서 18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지만 오늘 하루 비 소식과 함께 요란한 벼락 또 돌풍까지 예상되니까요. 비에 대한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경제 얘기 그리고 사건 사고 얘기할 텐데요. 돈이 보이는 경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만 네. 인공지능, 로봇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요. A 뷰티 업체, 우리나라 뷰티 업체인데 로봇이 2분 만에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요? 보통 파운데이션은 밝기나 톤이 한 3개에서 5개 불과하잖아요. 근데 맞춤형 파운데이션 서비스인 베이스피커에서는요. 20단계 밝기와 5가지 톤으로 구성한 총 100가지 베이스 메이크업 색상 중에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로봇이 딱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뷰티 테크입니다. 예. 요새 라이브 방송 네. 정말 많죠. 특별히 이제 1995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라이브 방송 정말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명 녹색창, 그 N포털 사이트에서 영상의 품질은 높이면서 동시에 송출이나 아니면 시청이 필요한 데이터는 줄여나가서 실시간 방송의 문턱을 낮췄다. 지금 이게 화제인데 요새 아무래도 여러 집에서 하는 집콕들 많이 하시죠. 그렇다 보니 집에서 하는 방송들 많이 보실 텐데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상품 설명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게 되니까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핵심이 역시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도 속속 뛰어들고 있고 아예 환경 자체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메신저로 익숙한 K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는 이제 그런 메신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일명 이제 업무용 플랫폼을 AI 기준으로 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요즘 화상회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재택근무도 많이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저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을 할 때 거기에 이제 AI까지 적용되는 참 이제 세상 그런 많이 식으로 변했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인공지능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 확인하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오늘 반도체 회담이 열린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행보가 좀 심상치가 네. 않은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이 요즘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뭐 화상회의로 백악관에 2번씩이나 불렀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요. 지금 현재 왜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전에 따로 또 불러서 모임을 갖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게 아마도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이제 그런 압박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행태가 될 것 같은데 실은 삼성이 안 그래도 좀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오스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애리조나주에 거의 150억, 170억 달러 이상의 이제 규모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 최근에 막 겨울 한파가 심하고 그래서 좀 멈춰서고 네. 또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로 멈춰서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편의상에서 투자할 때는 이런저런 또 미국의 이런 주에서 혜택을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떤 연방 정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우리가 약간 의뢰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과 우려도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저 회의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압박을 느낄 것이다. 뭐 투자 유치 발표에 대한 뭔가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저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달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자 해가지고 화상회의를 했고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투자를
투자를 요청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더니 마침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TSMC 같은 이런 회사들이 딱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공장 증설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앞다투어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 다들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삼성도 이 시점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맞아요. 서둘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데다가 내일이 바로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도 이런 투자 계획에 관련된 발표를 늦추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을 높게 봐주는 거 이거 뭐 실질적으로 그렇고 네. 이건 상당히 뭐 기분 좋은데 근데 너무 압박을 하니까요. 네. 남의 나라 기업을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짧게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까지는 생태계예요. 좀 나눠 먹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고요. 네. 미국은 비메모리를 잘하고 대만은 위탁 생산, 네. 그다음에 설계도 받아서 만드는 걸 잘하고 또 일본은 소재 부품을 잘하고 네. 나눠 먹었는데 지금 미국은 그걸 싹쓸이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일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앞으로 반도체는 무조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그런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나눠주지는 않죠. 네. 다 가져가려는 네. 그런 행보에 속셈이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 주린인 저한테 뭐 삼성전자 주식 사라.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 그렇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절대 네. 팔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슈퍼사이클. 이거는 그냥 누구나 봐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은 한 2013년쯤 됩니다. 그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네. 스마트폰에 그 폴더폰에서 완벽하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던 시기에 네.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선 반도체의 쓰임이 많이 되면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제 호황이 1차 호황이 왔고요. 당시에 그 SK 하이닉스의 매출을 보면 시작 당시가 한 14조 뭐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꾸준히 급증을 해서 30조대로 크게 된 저런 매출 자체를 보면 얼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이 왔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2017년, 18년에 끝났나 했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언택트 산업들이 빠르게 나오는데 여기에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우리가 말하는 AI, 네. 전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뭐 다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인데 네. 여기에 사물인터넷까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반도체가 데가 다 들어갑니다. 없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슈퍼사이클 예.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전망과 성장성 때문에 실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참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가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IT 등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데 지난해 코로나19 터지면서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업체들이 부품 재고를 조금만 남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상과 달리 신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IT 관련 반도체 제품의 수요도 대폭 늘어나면서 반도체 기근 현상이 좀 심화된 거죠. 네. 반도체가 정말 중요해진 건데 우리나라 정부도 K 반도체 뭐 이래가지고 지원 대책 내놓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기업의 정부가 뛰어들지 않는 것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요. 네. 반도체만큼은 뭐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정부가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세액 공제, 또 시설 투자할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는 소재 부품 쪽, 반도체 소재 부품.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약간 건드렸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준다. 또 한전에서는 전기료를 깎아줍니다. 네. 그래서 전력 기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의 전기료를 또 깎아주고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부가 대줄 수 있는 것들은 더 대주겠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인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또 보조금 주고 이러면서 또 학과도 신설하고요.
이제는 정부도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지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자동차는 보통 반도체가 한 2%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자율주행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 8에서 10% 정도가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할 거 없이 아예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 전력을 질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명언 있죠.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치열한 국제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K 반도체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근데 도대체 반도체가 뭐길래 여기저기 난리를 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네. 수출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사실 이 반도체라는 말을 자주 쓰긴 써요, 우리가.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이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 예, 반도체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시간 갑니다. 자, 한자로 절반 반 이끌 도 몸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체라는 것은 전기 혹은 열이 흐르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건데 반대는 부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란 외부의 특정한 힘이 가해지냐 가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게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게요.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가 왜 중요한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 해답은 바로 이 휴대폰에 있습니다. 휴대폰이 기계잖아요. 네. 예. 엄밀히 따지면 디지털 기기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다 보셨잖아요. 네. 매트릭스 보면은 1과 0 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0과 1 이진법으로만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게 하고 통하지 않게 하면서 디지털 기계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는 건 그렇죠. 반도체를 통해서 이 기계에 명령을 전달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쉽습니다. 네. 하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어렵죠. 네. 100% 디지털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 아날로그 남아 있는데 이제 세상이 다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런 책상도 우리가 들어서 옮기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 책상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리로 가. 저리 가 있어. 이게 가요. 이리 와. 네. 이제 이런 세상으로 편하겠다. 바뀌기 때문에 네. 전체 사물 전체 만물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책상한테 저리 가 있어. 그럼 얘가 가는데 네. 저리 가 있어. 근데 책상이 싫어. 이게 이제 5차 산업혁명. 자, 677차. 하고 날 공격해. 기능이 막.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업용 쌀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다양해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CPU라는 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네.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화가 됐다. 쌀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였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도 자동차 업계 공장이 반도체 부족으로 셧다운 될 수도 있다, 현실화 된다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고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왜 내수도 이렇게 못하지? 다 수출해서 그래요? 오늘 질문 참 많이 들어오네요. 근데 반도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이 저장한 정보를 또 명령을 하고 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4차 산업에서 어떤 반도체가 유리할까요, 옌 씨? 시스템 반도체 아닐까요? 뭐 똑똑하네. 그렇죠. 인공지능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인데 기계가 똑똑해지기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차지하는 그 비율은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커지죠. 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런데 맞춤형으로 네. 다 이런 소위 말하는 CPU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네. 바뀌게 돼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한 200개, 300개. 근데 네. 이제 완전 디지털,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2,000개 이상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차가 가면서 교통 신호랑도 통하죠. 앞에 사물도 사람도 관찰해야 되죠. 목적지도 가야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이런 것들을 대만이 주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차량용 반도체는 마진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메모리 반도체를 택한 거예요? 아, 그렇죠. 국내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반도체 강국은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국가보다 한 30년 늦게 후발주자로 나서게 된 거죠. 두 국가는 반도체 1, 2위를 다퉜습니다. 이 두 나라가 주력하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였죠. 후발주자가 30년이나 세월을 따라잡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어렵죠. 않죠. 네. 예.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복잡한 설계 기술이 핵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 공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력군이 메모리 반도체가 됐고요. 네. 거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좀 보니까 최초의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이 한국 반도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은 사실인데 네.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 네.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미국에서 이 모토로라에서 반도체를 이제 배워오게 된 겁니다. 네. 하고 이제 손목시계, 전자 손목시계에 반도체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74년에 막 키우려는 과정에 오일 쇼크가 터지고 실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요. 네. 바로 이때 또 한켠에서 반도체를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네. 삼성의 이제 이건희 고 이건희 그렇군요. 회장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게 되는 최초가 아마 부천 반도체 공장이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반도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군요. 이 K 반도체가 처음부터 떠오르는 혜성처럼 막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83년 2월 8일 도쿄 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역량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1983년 도쿄 선언을 한 후에 10개월 만에 세계 세 번째로 아주 뛰어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해냈습니다. 네. 이전까지 삼성의 선언을 비웃었던 일본도 아주 놀랐어요. 네. 스고이! 한국으로 스고이! 이 정도로. 네. 국내에서도 인식이 아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손과 현대 등 다른 대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예. 네. 그렇게 본격화되고 디지털이 이제 조금 막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제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1985년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막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그랬군요. 됐죠. 네. 정부와 국내 기업의 그 노력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금성과 현대가 세계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기술 격차도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 나가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잠식해 나갔습니다. 근데 삼성은 1987년 시장 점유율 7위에서 90년대 2위, 92년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후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1994년부터 6년까지 반도체 산업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게 반도체라는 이름이 익숙하진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는 것에 대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왔냐면 그때 우리가 삐삐 세대에서 휴대폰 시대를 이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S사에서 이제 애니콜 이런 게 나오고요. L사에서 처음에 화통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사이언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 손에 말 그대로 반도체가 쥐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아유 그때 삐삐에서 휴대폰 봤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일상으로 들어왔구나 확실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그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1998년 현대전자와 LG반도체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2001년 LG반도체를 합병한 현대전자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됐고 이후에 SK에 이수된 지금의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예, 역사도 깊고요. 네. 사건 사고도 많았던 반도체 역사였는데요. 뭐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보면 삼성이 1등이었었지만 네. 그 외에 우리나라가 다른 기업도 올렸습니다. 리스트에. 네. 3등이 바로 현대전자라고 아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예. 거기도 반도체를 잘했었고 네. 6위가 LG였었는데 네. 자, 3위와 6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반도체 이제 IMF 위기가 터지면서 당시에 정부가 빅딜이라는 용어 이것도 참 추억의 용어긴 한데 그래서 네. 정부가 아예 합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대와 LG를 합쳐라라고 했는데 당시 LG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못 논다. 왜냐하면 가전의 회사였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부도 처리가 나고 현대랑 합병을 하게 되고 그러나 또 이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또 이제 2001년 산업은행으로 넘어가서 하이닉스 시대가 되고요. 그 회사를 2012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이 전격 인수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또 SK 하이닉스가 돼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제 세계 2위가 되는 이러면서 전체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의 뭐 60%를 장악하게 되는 네. 여러 뭐 그런 사정이 역사입니다. 네. 있었으나 2013년 이후에 스마트폰에 이어서 콘텐츠 사업까지 급부상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으로 한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2017년 9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두 회사는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출액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가 이렇게 성장 잠재력과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8만 전자가 7만 전자로 내려갔는지 이 부분은 참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생방송 방송 시간 관계상 요 질문은 하지 않도록 따로 방송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그 첫 번째는요.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그날의 진실은입니다.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민 씨, 고 손정민 씨 죽음과 관련해서 네. 그 현장에서 집회도 열리고 맞습니다. 세인의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또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또 입장을 내놓고 그랬어요. 네, 먼저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 주말에 뭐 장맛비처럼 비가 내리는데 한강에 200여 명 시민이 모여서 이 사인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 하는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친구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네. 굉장히 세세한 입장문의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측의 입장은 가족을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은 손정민 군의 이 애도와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언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입을 여는 것이 오히려 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8일에 기자들과 막 주고받았던 문자 일부를 모 매체가 이제 공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이 전반적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서 16가지 의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내게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운동화였잖아요. 네. 운동화를 왜 버렸는가 이에 대한 얘기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술 취해서 들어왔고 손정민 군은 실종돼 있던 네. 그날 운동화의 중요성을 그 가족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고 운동화가 낡았고 토사물로 오염돼 있어서 다시 신긴 어려워서 이 사건 당일 다음 날 이 네. 어머니가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이제 뭐 카더라, 추측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일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예,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국가수의 어떤 부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얘기해보자 네. 이랬어요. 네. 나왔죠. 부검 결과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밀 감식 결과는 익사로 나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만약에 물에 들어가서 사망한 경우와 네.
사망해서 물에 들어갔을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사망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것은 이제 거만할 때 머리 뒤쪽에 2개의 상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상처가 깊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초기에도 그렇게 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도 사인과는 관계가 네.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손 씨 아버님은 자, 이 익사라고 하는 것은 예상했었던 결과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제발 밝혀달라고 네. 촉구하고 있죠. 네, 그리고 술을 좀 마신 상태라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중 나왔어요. 알코올 농도는 이 아버님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지만 네. 대부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0.154%인데 예. 이 정도면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거든요. 네.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 국가수는 물에 들어간 시점도 자, 술을 마시고 한 2-3시간 이내에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목격자도 나왔고 같이 있었던 친구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일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타임라인이에요. 네. 자, 이 친구는 이미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네. 밤 10시에 이제 근데 술을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밤 10시면은 가게들이 문 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인 손 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 친구의 제안은 자, 우리 집에서 마시든가 너희 집에서 마시자. 그런데 손 씨가 자, 지금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럼 집 앞에 한강변에서 먹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처음에는 술을 많이 사지 않았는데 네. 만취했을까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차례 술을 구매해서 두 사람이 마신 양의 술은 꽤 됩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영상도 찍고 두 사람 다 만취하게 되는데 예. 자, 문제는 이제 3시 38분 손정민 군은 이제 그냥 한강변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정민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고 자신도 거기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네. 거예요. 시간이 흘러 4시 20분 지나가던 행인이 네. 이 잠든 친구를 깨우게 됩니다. 근데 원래 잠든 곳에서 한 10여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네. 평지가 아니고 비탈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면 위험해요. 예, 예. 그래서 깨어난 친구는 4시 30분에 이때 이미 손 씨는 사라졌고 예. 네. 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죠. 음. 그리고 나서 5시가 넘은 시간에 이 친구의 가족들이 와서 손 씨를 찾지만 손 씨는 없었고 네. 손 씨의 가족에게 그때 이 친구의 어머니가 네. 이 손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 네. 실종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네. 혹시 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집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됐던 네. 거죠. 네. 아니 손 씨와 친구가 어떻게 떨어지게 된 건지 이 부분도 네. 의문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틀 전이죠. 손 씨의 실종 날 한강에 입수하는 남자를 봤다. 뭐 이런 제보가 또 네네. 있었어요. 그동안 목격자는 한 8명쯤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54대 정도 되는 그 주변 드나들었던 자동차를 일일이 다 경찰이 확인을 한 거예요. 블랙박스도 찾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낚시를 하러 그 새벽에 한강에 갔던 네. 7명의 목격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4시 40분경에 물에 들어가는 남성을 봤다. 네. 또는 이제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고 물소리만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런 또 이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신고를 안 했지? 근데 평형을 하는 것처럼 물에서 네. 취해서 수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위험해 보이진 않았다. 이게 가장 지금 뒤늦게 나온 목격담이 추가된 거죠. 근데 이제 목격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손정민 씨인지 아닌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그건 거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이 더 밝혀내야 조사를 되는 해봐야 부분입니다.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격자 진술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과 네. 일부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에 너무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물에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시간에 들어갔다는 목격담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하는 네. 또 이제 이 불신에 의한 네. 가짜 뉴스라든가 혹은 이제 이 믿지 못하겠다는 네. 이야기들도 꽤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뭐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목격담을 얘기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증거인멸을 다 끝내고 수사 결과에 내용을 짜맞춘 게 아니냐. 불리한 건 다 모른다고 한다라면서 친구 측을 또 강하게 비난하는 대중들의 맞아요. 반응이 또 있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집회가 열렸을 때도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해달라 이런 얘기 뭐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그 친구를 특정해서 뭐 구속하라든지 네. 처벌하라든지 네. 이런 구호가 또 나왔다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뉴스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속해라 또 그리고
조작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살이라든지 일종의 뭐 이게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CCTV 영상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뭐 손종민 씨 뒤에서 누군가 뭐 주사기로 뭘 어떻게 했다. 또 뭐 손 씨를 누군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뭐 넘어뜨렸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런 분석들이 근거 없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건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인 A 씨 같은 경우도 아직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사실 신상도 이미 다 털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친구 A 씨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그 아버지도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다들 공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망한 손 씨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우리가 지금에 어떻게 지낸 아들이고 어떤 그 가족이었는지에 대해서 블로그에다가 이런저런 그 전에 좋았던 이야기들,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올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실 자식 키우고 또 자식이 어떻게 될까 늘 전전긍긍하는 게 다 부모의 심정인 걸 아는 분들이 거기에 함께 공감을 한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 이렇게 집회에 모였던 분들이 연령대를 봤더니 그 손 씨의 아버지 연령대에 있던 분들이 꽤 많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로서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게 일부 선정적인 일부지만 선정적인 유튜버들이 자꾸 부추기는 게 있어요. 사실 손 씨 아버지는 상당히 차분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 측의 이야기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가 너무 많다. 입장문을 보고도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 이 타살 가능성은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사인을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 요구거든요. 근데 일부 유튜버들이 이걸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방송의 뉴스 영상에 이 한을 풀지 못한 손 씨 영혼이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여기에 또 이제 공분한 감정에 과몰입한 사람들이 그런데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자꾸 이제 의혹과 편견, 가짜뉴스가 퍼지는 나쁜 이 현상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여론을 자극한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지난달 29일부터 17일까지 약 1,20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 언급 기사의 3배 수준이 된다고 해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추측들이 일어나고 이 추측들이 여러 관심들하고 함께 뭉쳐지면서 지금 이런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완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추측한 다음에 완성체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억측들이 혹은 상상들이나 추측들이 메워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나중에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영역이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빠르게 좀 대처 수준에서라도 이런 억측들을 좀 낮추는데 영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죠. 이것은 뭐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 사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다음은요. 10대 아들 동원해 살인한 아버지입니다. 채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그 범행이 아들과 아들 친구를 동원했다. 이건 참. 거기다가 10대 아들과 그 친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도 좀 너무한 그런 범행인데요. 자, 이제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아버지죠. 네. 네. 사망한 피해자. 네. 사실 둘은 10년 전에 동종업계 종사자였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당시에 식품 설비를 빌려줬던 거예요. 네. 근데 사업이 힘들어졌는지 이 피해자가 그 설비를 임의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설비를 팔아버리다니 네. 소유권은 내 건데 1억 5천만 원 달라. 네. 10년 전에 이 채무 관계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네. 이 채무자를 미워하게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 당일에 점심을 먹자는 이야기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네. 차에 감금을 하고 둔기로 살해했어요. 네. 그리고 인근 이 야산에 매장을 한 겁니다. 네. 이 풀숲에 매장이 된 이런 상태의 범행이었는데 결국은 발각될 수밖에 없었죠. 예. 네. 이들이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곳까지 간 거죠. 근데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서 불렀는데 네. 욱해서 사고가 난 건지 네. 아니면 미리부터 계획하고 그렇죠. 아들과 아들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그곳에 가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몰고 갔던 차량 안에 범행 도구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걸 볼 때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우리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아니 굳이 왜 10대 애들을 또 함께 데리고 갔을까 아들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가는 게 위협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건 예측이 됩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10대 아들과 그 친구들을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건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납득도 되지 않는 일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대개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 아버지는 묵비 중인데 네. 아들과 친구들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거든요. 조만간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물론 그 의도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20대, 30대라도 불가한 일이지만 10대 아들이었고요. 그것도 친구들 역시 10대였잖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범행 현장에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상적 사고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사건 사고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주의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해외여행을 또 못 가다 보니까요. 해외여행 느낌이 나는 국내 여행지가 최근에는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곳이 또 어딘지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해외 못지않은 푸른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도시. 여기 안 올 수가 없네. 와, 너무 좋아요. 어딜 가든 상상 그 이상. 오감 만족 여행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에 와서 이순신 장군님을 안 보고 갈 순 없죠. 그리고 모두 기대하셔라. 짜잔! 나를 따르라. 장군님은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진짜 왜 이런 거 시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 함께하게 될 한다영입니다. 시작은 어설펐지만 잘해볼게요. 오늘 뭐 하실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버킷리스트를 적어왔는데요. 버킷리스트요? 네. 짜잔! 여수에 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적어왔는데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긴 뭐가 많아요. 하나도 안 많아요. 이왕 여수에 온 거 열심히 놀다 가야죠. 빨리 가요. 기대 반, 설레임 반. 나홀로 여수 여행기의 첫 시작은요. 금강산도 식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제가 놀란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복장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제가 복고풍 감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식당 인테리어도 와우! 복고풍 그 자체!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맛볼 음식은 각종 채소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새우,
그리고 싱싱한 전복에 삼겹살까지 올라가는데요. 뭘까요? 예전에 그 시장에서 간편하게 해산물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게끔 버무려서 먹던 삼합이었거든요.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 여수에 유명한 삼합집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큼지막한 문어까지 올라간 그 이름. 네, 맛있는 삼합 나왔습니다. 이건 길이길이 소장해야죠. 보이시나요? 불판 위에 육지와 바다의 맛이 모두 모인 이 경이로운 비주얼 좀 보세요. 문어랑 고기랑 새우랑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은 삼겹살 위에 각종 채소와 해물을 올린 뒤 여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무슨 김치죠? 김치? 오 마이 갓! 김치! 네, 여수의 특산물이죠. 갓김치. 쌉싸래한 맛과 향이 일품이라는 이 갓김치를 함께 싸서 톨톨 말면 그야말로 갓 삼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맛도 그럴지 궁금하시죠? 진짜 맛있겠다. 재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알차게 잘 말아 만든 한 쌈. 크게 한 입 먹으면 이 맛은? 세상에 이런 맛이?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의 자유분방함을 갓김치가 그냥 하나로 싹 모아주는 느낌? 그게 바로 신의 한 수. 여수 갓 해물 삼합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나 클리어. 다음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찾아간 곳은요. 여기 조각상도 많고 꽃냄새? 이 풀냄새가 이 마스크를 뚫고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너무 예쁘네요. 거기에 멋있는 조각상까지 볼 수 있는 테마파크인데요. 이렇게 뭐가 더 있다 그랬는데? 피디님 저기 저건가 보다. 왜요? 바다가 잘 보이는 그건가 봐요. 빨리 가봐요. 다들 보고 계시죠? 이곳에 오면 꼭 한번 보러 온다는 손조영 전망대. 얼마나 큰지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요. 인증샷 명소답게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 사진 찍는 사람들. 저도 당연히 올라가 봤죠. 와, 여기까지만 올라왔는데 보이세요? 벌써 예뻐.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가 제 눈앞에 쫙 펼쳐졌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여수 맞죠? 여기 대한민국 맞죠? 여수는 밤바다만 이쁜 줄 알았는데 낮에 보는 바다도 이렇게 예쁘구나. 여기가 명물이 많네. 여수 바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피디님. 네? 저거 뭐죠? 저 완전 위험해 보이는데? 뭐야? 제가 화들짝 놀란 건 말이죠. 100m 상공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스릴 만점 체험.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기구죠? 스카이워크라고 이제 직접 걸어가셨다가 걸어서 이제 뷰를 보시고 오실 때는 김날처럼 타고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날에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거 오전에 이제 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같이 가드릴게요. 진짜요? 재밌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안전을 위해 장비 착용은 필수.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소감. 무슨 소감이에요? 무섭지? 그냥 무서워하죠. 무섭죠? 그럼 당연히. 와. 미치겠다. 와. 어떡해. 이날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더 짜릿했던 스카이워크 체험.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한참 하다 보니 근데 또 이게 계속 걷다 보니까 적응이 되네요. 역시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 순식간에 적응 완료. 그제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잠시만요. 여기 건너라고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유리로 뚫려 있어요. 눈이 즐거운 스릴 만점 스카이워크까지 여수에서의 잊지 못할 재밌는 체험도 클리어. 다음 목적지는 여수에 와서 여기를 안 가보면 섭섭하죠? 오동도입니다. 원래 열차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했나 봐요. 열차를 타고 가려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괜찮았어요. 예쁜 방파제 길이 있었거든요. 피디님, 네? 오동도에 아직 동백꽃이 지지 않았어요. 어디 있다고요? 방파제 길 벽화 곳곳에 동백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답니다. 오동도는 왜 동백꽃이 유명하냐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어서 유명한 거네. 이거 사기들 내내 필수. 들어가는 길부터 예쁜 오동도. 예뻐라. 여수에는 오동도 못지않게 아름다운 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가 봐요. 2026년에는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린대요. 세계 섬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 여수에서 만나서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미래 자원으로 쓸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아마 섬 박람회는 세계 최초일 겁니다. 섬을 이렇게 잘 해놓을 일이야? 이래서 오동도가 여수의 명물인가 봐요. 울창한 나무숲 사이 지저귀는 새소리까지 자연이 살아 숨쉬던 오동도. 그렇지. 여기 안 올 수가 없네. 섬에서 만난 그림 같은 풍경에 버킷리스트 또 하나 클리어. 어딜 가도 그림인 여수는 다음이 기대되는 도시였어요. 2023년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 UN 대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만약에 개최가 확정이 되면 우리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의 12개 시군이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3대 시민운동 속에 국제행사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수는 얼마나 더 눈부실까요? 여수 밤바다만큼이나 황홀할까요? 어느새 여수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상상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낭만이 가득한 여수의 밤바다까지 제대로 즐겼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느끼면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니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여수가 금방 또 그리워질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해외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던 여수에서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멋지네요. 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시국에서는 방역 철저히 그럼요. 하면서 네네. 다닐 수 있는 곳에 조금씩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현명한 여행 모습, 이게 중요하죠. 근데 어디 다니려면 건강해야죠.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있고 이래서 면역력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면역력 강화를 돕는 건강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요즘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신경 쓰일 텐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면역력이 걱정돼요.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이들 먹거리가 걱정이 되네요. 가장 큰 고민, 그것은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요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역력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질병의 경과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 후로부터 청춘이 그냥 새로웠어요. 코로나19에 맞선다. 면역력을 키우는 건강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어쩌다 생각이 이야, 중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주인공이네요. 인생의 새 청춘을 즐기고 있다는 그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 모두 이팔 청춘 신승민 씨.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산을 넘고 멀리. 아우, 목 상태 안 좋네. 한 잔 먹어볼까? 열창하다 보니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봅니다. 먹은 지 한 30년 됐어요. 다치고 이럴 때 해가지고 이제 목이 이렇게 물 대신 먹어요. 자주 그냥. 우유 한 잔으로 먹을 죽이곤 어딘가로 또 황급히 이동하는데요. 바빠. 아버지 어디 가요? 왜 갑자기? 아, 저 체조하러 가요. 해도요? 네네. 매일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요.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으라차차차 팔굽혀펴기도 하는 신승민 씨. 야, 70대라 하는 게 믿기지 않는 강철 체력 대단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매일 하니까 하루도 안 하면 몸이 그냥 둔해지지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또 뭘 위한 운동입니까? 예? 혹시 저기 어르신 키 재세요? 이거는 자세 바로 잡는 거예요. 자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 시니어 모델을 제가 한 10년 이상 했어요. 아, 시니어 모델이요? 네네. 이야, 저 살아있는 눈빛, 표정, 자세 역시 프로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의 워킹 보고 가야겠죠? 정말 멋있네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아까도 마셨던 우유인데요. 정말 우유를 좋아하시나 봐요. 에? 제가 고혈압을 한 30년 동안 알아서 그런데 고혈압도 좀 많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신승민 씨의 건강 비결은 우유?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마시면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 칼슘은 체내에서 지방과 결합해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의 흡수를 방해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 만점 우유가 신승민 씨의 건강 비결. 아우, 시원하다. 우유 마신 후로부터 그냥 청춘이 그냥 새로웠어요. 아주 그냥 이빨 청춘입니다. 신승민 씨 못지않게 우유를 즐겨 먹는다 하는 가족. 우와, 아이고. 아이고, 마, 이 아이들 기운이 넘쳐나네요. 에? 코로나지만 아이 셋이 줄넘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넘치는 기운에 셋이 함께라 심심할 틈 없는 삼형제. 엄마, 간식 주세요. 엄마가 간식 준비해줄게.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은 우유 먹자. 짜자잔. 아니, 많이 줘. 많이 줘요. 아니 뭐 이러다 우유로 배 채우는 거 아닙니까? 에? 아이들이 우유 많이 좋아하는. 네, 보세요. 한 통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순식간에 우유 한 컵을 뚝딱 비웠는데요. 아이들 건강식으로 인기 만점 우유.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면역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은 각종 질병에 대한 항체작용을 하고 라이소자임은 면역작용뿐만 아니라 항균, 소염작용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락토페린은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예방해주고 대장균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서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동난 우유 보충하러 마트에 들른 중. 우유 코너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상인데요. 많고 많은 우유 중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뭐 찾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우유 살 때 익혀 있는 거를 사거든요. 국산 우유 인증이라고요. 국산품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거든요. 이 K밀크는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인데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와 유제품에 부착되는 인증 마크랍니다.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할 일은 아, 이제 아이들 저녁 준비를 좀 해주려고요. 오늘의 저녁은 무엇일지. 응? 아니 저녁 준비한다면서 뭐 이 우유는 또 왜 끓여시는 겁니까? 아, 또 억수로 궁금하네. 우유로 음식 하려고요. 음식을 우유로 한다고요? 네. 우유를 활용한 요리라고요? 면역력에 더 좋은 우유,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영양 만점 우유로 즐기는 맛있는 요리, 우유 카레. 카레 재료에 우유만 추가해주면 된다 하네요. 아이들이 먹기 좋게 조금 잔잔하게 썰 거예요. 각종 채소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넣을게요. 다진 돼지고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 맛있게 볶아줍니다. 야채가 골고루 익어졌거든요. 이제 이때 우유를 부어줄게요. 고소한 우유를 적당량 부어주고요. 농도를 보면서 카레가루 적당히 넣어 잘 섞어 끓이면 아우 진한 노란 색감이 정말 군침이 도네요. 맛과 비주얼 모두 사로잡았다. 우유 카레. 엄마의 정성이 듬뿍 영양이 듬뿍 들어간 우유 카레를 맛볼 시간. 우찬이 김치도 먹어야 돼. 아, 맛있어. 진짜요? 네. 저녁 식사 후엔 엄마도 아이도 바쁜데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빠지. 갔다 와. 아이를 학원까지 보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엄마. 이쯤 되면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당이 지금 굉장히 땡기거든요. 네. 카페인과 당. 커피예요. 커피, 아이스크림, 우유로 만드는 아포카토. 일반 아메리카노. 인스턴트 커피는 취향껏 넣어 따뜻한 물에 잘 녹여주고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면 이제 우유만 부어주면 끝이에요. 우유로 마무리. 하루의 피로를 날려줄 달콤 쌉싸름한 아포카토 완성. 우유로 다양한 요리 즐기시고 우리 가족 면역력 챙기세요. 영양 듬뿍 우유로 오늘 우리 가족의 면역력 챙겨보아요. 네,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이 매년 40여 개국이 다양한 행사를 여는 세계 우유의 날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한 잔 우유 마시는 작은 습관으로 환절기 면역력도 건강 잘 지키세요. 어제는 살짝 날이 덥긴 했지만 그렇게 좋더니 오늘은 좀 꾸물꾸물하죠?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또 그 비가 굉장히 요란스럽게 네. 내린다고 합니다.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